1993년 23세 김순자는 중매로 만난 이재용과 결혼했다. 재용이는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열심히 하면 큰돈 벌 수 있다고 장담했다. 순자의 아버지 김만수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의 땅 300평을 혼수로 내주었다. 이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언젠가는 값어치가 나올 테니 함부로 팔지 말거라.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순자는 새 출발을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순덕은 첫날부터 며느리를 곱지 않게 봤다. 아휴, 얼굴이 세상 팔자야. 이런 팔자상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재용이의 철물점 사업은 계속 악화됐다. IMF가 터지자 더욱 어려워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밀려 매출이 바닥을 쳤다. 재용이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면 순자에게 화풀이를 했다.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팔자가 세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가 함께 힘내서.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더욱 구박했다. 순자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나가려 하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며 막았다. 순자는 집에 갇힌 채 하루 종일 청소와 빨래, 요리만 반복했다. 2005년 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파주 땅을 순자 명의로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재용이가 순자 몰래 등기 서류를 가져가더니 내가 관리해 주겠다며 자신 명의로 바꿔버렸다. 여보,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주신 건데 당신이 뭘 안다고. 부동산은 남자가 관리해야 해. 괜한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해. 순자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법적 지식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18년이 더 흘렀다. 순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재용이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무식한 게 주제를 모르고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가끔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시집간 여자가 친정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2023년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파주 일대가 GTX-A 노선 연장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는 소식이었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땅 주변이 보상가 평당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00평이면 300억? 순자는 믿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았다. 확실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이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다. 하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재용이었다. 순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평생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중 동네 법무사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용기를 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법무사 김영수는 친절했다. 어머님,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머님, 아버님의 유언장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게다가 그 토지의 상속세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순자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평생 순종만 하던 여자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을 찾았다. 친정집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유언장에는 분명히 딸 김순자에게 파주 땅 300평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도장과 서명도 선명했다. 다음으로 재용이가 명의 변경을 할 때 사용한 서류들을 찾아야 했다. 순자는 재용이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뒤졌다. 놀랍게도 재용이는 순자의 도장을 위조해서 동의서를 만들어 놓았다. 필체 감정을 받으면 위조라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법무사 김영수는 순자의 준비 상황을 보고 감탄했다. 어머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99%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죠. 이혼까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30년간 참으셨는데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 것입니다. 2023년 10월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다. 재용이는 여전히 술을 마시며 아내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늙어서 더 못생겨졌다며 핀잔을 줬다. 순자야,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가는데 용돈 좀 줘. 재용이가 손을 내밀었다. 순자는 언제처럼 순순히 자신의 적금에서 돈을 꺼내줬다. 여보, 요즘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혹시 우리 땅은 어떻게 됐나요? 당신이 그런 걸 왜 알려고 해?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재용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 땅?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시골 땅이 얼마나 나가겠어. 기껏해야 평당 1,000만 원도 안 될걸. 순자는 속으로 웃었다. 평당 1억 원인 걸 1,000만 원이라고? 정말 무지하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시작했다. 아휴, 우리 재용이가 왜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어. 다 며느리 팔자 때문이야. 복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재용이 아버지랑 함께 거실에 앉아 계세요. 무슨 이야기? 내일 말씀드릴게요.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순자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 앉아주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재용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뭔 소리야? 이른 아침부터 왜 이래? 순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혼하겠어요. 뭐? 갑자기 무슨?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해 주신 파주 땅 돌려받겠어요. 재용이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당신 미쳤어? 그 땅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 여보가 몰래 제 도장을 위조해서 명의를 바꾼 거죠.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순자는 위조된 동의서를 내밀었다. 재용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게 아니야. 내가 관리해 주려고. 30년 동안 당신이 뭘 안다고 무식한 게 뭘 안다고 하더니 정작 무식한 건 여보였네요. 그 땅이 지금 평당 1억이에요. 300평이니까 300억. 300억.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재용이는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법무사님이 승소 확률 99%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소장도 다 준비됐고 내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순자야. 우리가 그동안 뭐요?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무식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무식한 게 누군지 알겠죠? 재용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안 돼. 너무 늦었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많았는데 여보는 한 번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도 당황했다. 순자야, 우리가 좀 심했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팔자 세다고 붕없다고 하셨는데 300억짜리 복을 가져온 게 바로 저예요. 2023년 11월 첫 법정 출석. 재용이는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위조된 동의서, 상속세 탈세, 그리고 배우자 동의 없는 명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재용이의 변호사가 항변했다. 부부 재산이니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자의 법무사 김영수가 반박했다.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입니다. 게다가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것은 범죄 행위죠.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해 보입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재용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차 법정에서는 재용이가 울면서 잘못을 빌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판사님,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파주 토지는 원고 김순자의 소유로 복원한다.
피고 이재용은 명의 변경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혼을 허가한다. 순자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2024년 1월 순자는 파주 땅의 일부를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300평 중 200평을 매각해서 200억을 손에 넣었다. 나머지 100평은 나중을 위해 보관했다. 첫 번째 일은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다. 68세 순자에게는 충분히 넓은 30평 아파트였다. 두 번째는 평생 꿈꿔왔던 베이커리 카페를 여는 것이었다. 아파트 근처 상가에 50평짜리 공간을 임대해서 순잔의 달콤한 이야기라는 카페를 열었다. 젊은 파티셰와 바리스타를 고용했지만 순자 자신도 직접 간단한 빵과 쿠키를 만들었다. 할머니, 이 쿠키 정말 맛있어요. 아유, 그런가? 할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거야.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됐다. 순자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 많이 찾아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남편한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순자님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편 재용이는 완전히 망했다. 순자에게 위자료 5억을 내주고 집도 팔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순자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아, 그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재용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68세에 시작한 야간 알바는 힘들었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재용이는 순자의 카페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다. 재용이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내였나? 2024년 6월 순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보관해둔 파주 땅 100평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땅값이 다시 2배로 뛸 전망이었다. 순자는 웃었다. 아버지, 정말 좋은 땅을 물려주셨네요. 하지만 순자의 진짜 복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카페를 통해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시니어 여성 자립 지원센터를 만든 것이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지원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언론에서도 68세 늦깎이 CEO 순자 할머니라며 주목했다. 순자는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2024년 12월 재용이가 순자의 카페에 나타났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순자야. 미안하다. 순자는 차분하게 재용이를 바라봤다. 30년 전에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없었다. 여보. 아니, 재용씨.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는 누가 저를 무시하도록 두지 않을 뿐이죠. 재용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순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재용이 앞에 놓았다. 재용 씨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이 72뭐 대단한가요? 저처럼 늦었지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재용이는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다. 2025년 1월 순자는 70세 생일을 맞았다. 카페에는 그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지원센터의 할머니들, 카페 직원들, 그리고 법무사 김영수까지. 순자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더욱 빛나길 바라요. 순자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나와 같은 처지의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3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시니어 여성 자립 지원센터의 후원금이 10억을 넘었다는 소식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다.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 아버지, 딸이 드디어 당신이 물려주신 땅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300억도 좋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 더 기뻐요. 순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68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첫 번째보다 훨씬 값진 이유였다. 창밖으로 새해 첫날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순자는 그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김순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순자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수백만 명이 공감했다. 그의 자서전 68세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재용이는 순자의 용서 덕분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 소규모 수리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순자의 지원센터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한다. 시어머니 박순덕은 요양원에서 지내며 가끔 순자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순자는 원수도 늙으면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라며 여전히 챙겨주고 있다. 순자의 시니어 여성 자립 지원센터는 전국 10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수백 명의 할머니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순자는 오늘도 카페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다. 70세의 늦고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꽃이다. 복수는 성공이고 성공은 행복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